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장이었을 텐데요. 1번 문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지 열어주세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흐름 키워드로 적으시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던 우리 증시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검은 수요일이었는데요. 또 어제는 혼조세, 오늘은 하락폭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개장 직후 폭락이 바로 나와서 상대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수요일과는 다르게 오늘은 장중 하락폭 커지면서 더욱더 걱정도 깊어졌습니다. 마치 가랑비처럼 조금씩 내리다가 갑자기 폭으로 돌변한 듯 싶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4천선 아래로 내려온 건 10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세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특히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미정부 셧다운 장기화, 더불어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환율에 대한 부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거센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에 대한 투심도 얼어붙은 상황이었죠. 정말 대응하기 어렵고 복잡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식 남녀는 이번 주 어떤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세요. 자, 7.2조 순매도 행진. 결국은 4천을 어제까지는 겨우겨우내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지키지 못했고요. 일부 보도는 3,950선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분들께 큰 위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과 함께 분석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전략을 적어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들어주시죠. 자, 권 대표님은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이 대표님은 숨막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숨막힘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특히 이제 시장을 계속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말 장중에도 변동성이 컸던 게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갑작스럽게 또 매도로 밀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지켜주면서 3,900선을 내주지는 않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지만 이 안에서도 정말 치고 박는 그런 공방이 많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대기 매수세가 많은 만큼 밀리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로봇이라든지 전력, AI 관련돼서 우리가 좀 파생되는 산업군들은 추세 자체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장중 변동성이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좀 어마무시하게 좀 나오면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숨막히는 그런 시장의 느낌을 좀 많이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부분은 코스닥은 안 그래도 힘을 그동안 못 받았는데 조정이 나오니까 2배로 또 더 힘을 못 받는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점을 지속해서 경신하면서 내려가는 종목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였는데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는 우리가 슈퍼위크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와 좋은 쪽에 기대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 이번 주는 뭔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없는 재료들도 없었고 거기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불안 심리를 더욱더 좀 불러일으켰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50원이라면 정말 외국인들 유입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국민연금과 그리고 서학개미로 인해서 한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원화 약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니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는 지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저는 보면서 환율을 보면서도 그리고 장중 변동성을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막상 눈앞에 조정을 보니 상당히 좀 숨이 막히고 답답했던 그런 한 주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환율 나오고 있는데 1,459원, 그러니까 1,460원이라고 본다 그러면
정말 뭐 꽤 오랜만에 지금 찍히는 숫자이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달러를 챙겨서 떠나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또 새로 유입될 동기가 적어지고 네. 이게 악순환되면은 달러가 또 예전 우려처럼 뭐 1,490원이니 1,500원이니 이런 얘기 나오게 될까요? 최근에 1,500원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1,500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달러와 강세 흐름도 나오다 보니까 얼마 전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는 모습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쪽을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1,500원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봐서는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사실 처음에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린 셈도 있었는데 최근에 환율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 짚어주셨고요. 숨막힘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뭐 지난주까지는 숨통이 트였었냐? 이 부분에 반 정도는 공감하실 것 같고 반 정도는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사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보면은 또 안 오른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인데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네네. 일단 오늘 보니까 그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탈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뭐 실적에 대한 이벤트라든지 꽂아야 될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에 수급이 좀 붙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소유주의 반란이라고 키워드는 적었지만 지금 어떻게 본다면 강세장 속에서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과거 이제 이런 강세장이 몇 번 있었는데 패턴이 보통 이제 99년도에도 이제 금리 상승이랑 엔화 약세 이거랑 좀 맞물리면서 그리고 뭐 니콜라 사태라든지 그리고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경기 부양책을 한다 그랬다가 협상이 중단된다라고 했던지 오르다가 강세장이 계속되다가 시장이 어떠한 그 이벤트를 만나서 어떤 매크로적인 이벤트를 만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보통은 10% 정도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한 평균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내지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반등이 나올 때 기존의 주도주인 이제 반도체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안 올랐었던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주도주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편입이 될 거냐 이걸 좀 이제 성격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는 좀 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눌렸었던 뭐 ESS 쪽, 뭐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죠. 그 이재은 대표님께서 앞서서 이제 좀 설명을 주셨다시피 지금 환율이 1,459원이라고 하는 게 신고가잖아요. 환율이 올랐을 때 사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석유 이런 거를 달러로 지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해외로 다시 수출하면서 그걸로 마진을 남기는 건데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국내 경기에 약간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경기에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최근에 그 미국 노동시장 쪽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민간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셧다운도 계속 길게 가져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는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의 방향성이 약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지표가 뭐냐면 은행 간 그 무담보 자금 거래를 반영하는 그 실효연방 기금금리라고 하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금리가 연준이 그 추정하는 목표 금리, 명시적으로 목표하는 금리입니다. 이게 3.8% 정도인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국채 담보로 하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반영이 되는 금리가 이제 오버나잇 자금 조달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4.2%까지 올랐다가 4%까지 빠졌거든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의 금리 괴리. 이걸로 인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차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입하는 투자자들이 연준한테 의존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의존해서 지금 자금을 빌리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 달러 경색이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지금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지금 그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되게 기이하다. 이랬었는데 이게 이런 어떤 셧다운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그 당좌 개정이 있습니다. 당좌 개정에서 이제 9,500억 달러가 있어요. 원래 목표치가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자금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으로 유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셧다운 때문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셧다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조금 달러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다음 주 시장도 좀 낙관적이기보다는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오히려 차트상으로 저유형 구간에 있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올라오는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외국인도 많이 팔기도 하고 고가에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젠슨왕도 엔비디아에 1조 4천억치를 팔고 마이클 버리도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도 9월 30일 날부터 이제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시장의 하방 베팅을 크게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사실 시장이 상승 초입 구간 때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고점 부근에서 이런 악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에 어쨌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부터가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셧다운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대표님 사실 저희가 이 셧다운 들어가게 될 때쯤에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일시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당시에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보다 더 긴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GPU 발표도 안 나오고 밀리고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좀 종료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일반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좀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긴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시사를 한다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중간 선거 때 민주당 쪽으로의 승기가 뺏길 수 있는 그런 불안 심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는 셧다운은 좀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었죠. 고용지표 발표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민간 고용 쪽에 기대서 우리가 금리 방향성, 금리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유추해 보고 있긴 하지만 정부 데이터 자체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인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 더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데 일조는 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지만 길어졌지만 중간 선거를 의식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셧다운은 지금 최장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만간 좀 종료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GPU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의 저사양 칩도 이제 수출 제한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더 심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부담감을 분명히 느끼긴 하겠지만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 또 중동 쪽에는 GPU 수출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좀 변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물론 이제 갈등적인 요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소식들로 하여금 더욱더 장기화되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시장이 내리는 구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명분이 필요했던 부분에 좀 일조를 한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셧다운 장기화 옆에 쓰여 있는 자막을 보면 관세협정 무효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 여러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 관세 협정 부분일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판단이 뭐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은 계속 불안해할까요? 일단 뭐 관세 범위를 좀 축소를 하거나 일부 무효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심리에서도 오히려 좀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관세 환불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도 관세가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상당 부분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긴 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지금 좀 둔화된 부분들, 관세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힘의 크기는 있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버블론, 셧다운, 거기에 지금 관세에 대한 이런 노이즈까지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재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좀 더 크게 보는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호재성 이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더 큰 해석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여기서 이를 덮을 만한 어떤 큰 빅 호재가 나오거나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쪽의 노이즈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장 자체를 지속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재료로서 작용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권 대표님 다시 돌아와서 앞서서 이제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키워드를 적어주셨는데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뭐 섹터나 업종별로 순환매가 크게 돌기도 하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저희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보면 화장품이라고 꼭 오늘 다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외 업종, 소외 섹터의 반란이 아니고 소외주의 반란인 거죠. 소외주의 반란이 될 수도 있고 소외 업종의 반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화장품 쪽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오늘은 대장인데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잉그루드랩, 예.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중소형단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섹터 전반으로 좀 화장품은 순환이 좀 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만약에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해본다면 반도체를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예. 진짜 눌려있는 종목 그리고 또 이제 아직도 그게 있잖아요. 무비자 관광객 입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화장품에 대한 매출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환율도 고환율 구간이다 보니까 그 환창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시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품도 괜찮죠. 알겠습니다. 에이펙 전후로 해서 사실 K컬처, K뷰티가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뭐 백악관 대변인도 글을 올리고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까지 또 후속적으로 얘기를 전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 뭐 저가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